나가시는 거예요?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사권자가 될지도 모르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해서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일부 친인척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도 했습니다. 압수수색물에 대한 TV조선의 보도를 둘러싸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갈지 검찰 수사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새로 압수수색 얘기가 나온 게 국토부입니다. 이게 뭐 주말 사이에 새로 압수수색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네. 그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을 때 국토부도 포함됐었다는 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난달 27일에 정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인데요. 이 도시경제과를 왜 압수수색했느냐? 네. 주무개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네. 예산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지금 스마트시티는 지금 세종시에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네. 이것은 이 대통령 직속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추진 전략을 짜고 있는 이 국가 시범도시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스마트시티 사업이. 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웰스 CNT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보도 많이 나오는데 웰스 CNT는 이 조 후보 가족이 한 14억 원을 네.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1호가 대주주인 중소기업입니다. 이 웰스 CNT라는 회사가 이 사업에 이제 입찰을 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네. 미공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거 아니냐. 그게 특히 관건이겠죠. 그렇죠. 수사를 여기에 한다면요. 네. 특히 이 조 후보가 관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를 자, 압수수색했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사업이고 네. 그거를 선정하는데 입찰을 들어갔다. 어떤 네. 회사가 들어갔는데 이 회사를 보니까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했던 바로 그 펀드가 네, 그 대주주다. 펀드가 대주주인. 네. 그러니까 혹시 이 업체에서 사전에 어떤 정부에서 나오는 청와대에서 네. 나오는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겠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직 우선 확정은 안 돼 있는 예, 거잖아요. 여기에 사업자 대해서 이제 선정도 안 됐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네. 이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금 계획 단계다. 그리고 아직 업체를 선정하지도 않았다.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사를 해도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아직까지 뭐 혐의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검찰 수사가 그러면 사모펀드 쪽으로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딸 얘기도 있었고 입시 얘기도 있었고요. 네, 무슨 크게 두 줄기를 운동학원도 보면은 있었고요. 이제 뭐 딸의 특혜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 입학 뭐 네. 이런 부분에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경제 분야 쪽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동학원에 있어서 어떤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사모펀드 관련 이야기인데요. 검찰 수사가 지금 단계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어디에 집중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부분만 집중해서 수사가 이루어질지 그것도 불투명한데 왜냐하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가 나오고 어떠한 진술이 나오고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는 나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부분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앞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대로 지금 국토교통부도 압수수색했고요. 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사실 막 의혹들이 여러 개들 있습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펀드가 예를 들면 조 후보자 가족들만 지금 투자한
그 펀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족 펀드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펀드라는 거는 투자자가 그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혹시 관여가 된 거 아니냐. 내지는 우리가 또 그 약정구가 관련해서 투자 얼마 하겠다라고 이제 투자 약정 한 74억 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계약할 때서부터 원래 한 10억 정도밖에 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도 추가로 내가 투자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또 혹시 허위 보고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실제 그 소유주가 뭐 오촌 조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뭐 허위 보고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사모펀드는 이런 부분에 수사가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딸 관련한 입시 부정 수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 쪽으로 아마 검찰이 좀 특수부가 또 그렇죠. 투입이 됐으니까요. 딸 관련 부분은 이제 특혜인데 특혜라는 게 그냥 단순히 특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어떤 현행법을 위반하고 어떤 규정을 위반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거는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는데 이 사람은 이런 기회를 얻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스펙을 쌓았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상대적 박탈감 여기에서 오는 어떤 분노나 이런 허탈감 이런 것과 이 사람을 어떤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문제니까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수사가 사모펀드에 비해서는 수사가 그렇게 명확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밝혀내기가. 압수수색이 국토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도시경제과 딱 찍어서 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수사의 시작은 고발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발. 야당이 고발을 했고 또 뭐 시민단체들, 보수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고발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하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특수 2부로 배당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준비가 돼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수부는 고소장, 고발장 받아서 수사를 시작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포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움직이는 이른바 곳이거든요. 인지수사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검찰에서는. 특수부가 이런 곳인데 사실 고발장이 거의 10여 개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네. 여기 형사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특수부가 갑자기 거의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어요. 동시에 한 20곳, 30곳이라는 얘기도 네, 있고요. 특수부가 그 압수수색하기 전날 형사부로부터 받아서 바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전부터 굉장히 준비를 해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의 범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곳이 넘는 곳에 1차적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이틀 후에 또 했습니다. 네. 오고돈 부산시장 사무실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압수수색의 시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아무리 검찰은 수사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은 그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압수수색했거든요. 그 그러면 얘기는 보통은 고려를 하는데 그렇죠. 말이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만 봐도 이번에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 조국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함구령을 내렸다. 입을 닫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모든 검사한테 그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기자들이 수사 상황을 요즘 취재하려고 전화를 검사나 뭐 수사관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 나를 어떻게 보시길래 이러시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직접적으로 가장 가깝게는 그 1차적인 그 압수수색,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27일입니다. 27일 저녁에 TV조선이 이제 보도를 했죠. 근데 그 내용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한중 부산의료원 원장, 네. 이게 지금 그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의 그 사무실 그 컴퓨터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주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네. 자, 여기에 조국 후보자 이름은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노한중 의료원장이 역할을 담당했다. 어떻게 역할을 담당했을까? 조국 후보자와 아는 사이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딸에게
장학금도 그렇게 6번이나 줬으니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청와대와 여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런 게 발견됐다라는 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거를 뭔가 흘렸다라는 얘기로밖에 이게 해석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당장 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은 그 메시지를 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30일에 TV조선에서 공지를 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압수수색 절차가 끝난 다음에 부산의료원의 허락을 얻어서 다른 그 언론사 기자들과 같이 거길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거기서 그 파일을 확인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야기가 또 막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기자들은 왜 그걸 보도하지 않았으며? 눈 뜨고 물 먹었냐? 그렇죠. 그게 왜 그 파일이 열려 있는 채로 압수수색이 되는 거며, 뭐 압수수색의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지 않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그 부분을 다 취재를 했더라고요. 봤더니 허가를 얻어서 6개의 언론사가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자리에. 네, 끝나고 부산의료원의 허락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TV조선 기자가 그 컴퓨터를 마우스를 잡고 클릭을 했다라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클릭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기자가 말리기도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하고 클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했고 다른 기자들은 일부 기자는 그거를 봐도 보도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보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그 컴퓨터에 가까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득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는 아니게 됐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렇죠. 검찰도 이례적으로 2번이나 해명을 했어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TV조선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TV조선도 압수수색이 끝난 다음에 직접 취재를 한 결과라고 했다. 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다. TV조선 기자가 조금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무리하게 취재를 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대통령 주치의를 선정하는데 부산의료원장이 이력을 담당했다.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도 그렇죠. 좀 이제 있지 않나요? 그거 하나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하나를 보면 여기서 뭐가 정확히 뭐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조국 후보자의 이름을 하나 집어넣고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그렇죠. 그리고 보도가 노환중 아닌가 싶은 원장이 생각도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거. 이거를 이제 빈 공간을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의혹을 제기한 거니까. 일종의 비약이 있었는데 그 사이를 독자들이 상상하게끔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볼수 그러니까 이 있겠군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피의사실 공표 이게 얼마 전에도 한번 불거졌습니다.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또 검찰을 고발을 했던 사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남부지검장, 뭐 제2차장 검사, 뭐 당시도 그 수사 지휘에 있던 그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를 해서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옵니다. 직접 고소인 조사를 받은 건 아니고 변호인을 통해서 변사를 통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실 우리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걸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피의 사실이 많이 이렇게 공표가 됐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지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보니까는 아예 책자까지 연구를 해서 내놨더라고요. 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지금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관에서 서로 항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러려고 했지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깝게는 TV조선의 그런 취재 일화가 있었지만 그거 외에도 그 전부터 최근부터 얼마 전부터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렇죠.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근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피의사실 공표가 이야기만 하면은 이게 공표인데 근데 사실 또 이 국민들이 알 권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계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논의도 지금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